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A.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1팀 한혜정 A입니다. 네. 네, 오늘 주제인 만큼 이제 혜정님도 이제 평소에 물건 살 때 이제 어디서 많이 구매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주로 메타에서 광고를 확인을 하고 이제 고객 리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좀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 네, 전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좀 주로 확인해서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물건 사실 때 이제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뭔가 검색해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피드 보는 중간에 나오는 광고에서 이건 나 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거의 이제 공식몰로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자사몰과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선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쿠팡이나 지그재그, 뭐 에이땡리 등이 있죠. 네. 블로그처럼 이제 초보자들도 스마트 스토어 이제 처음 개설하는 게 입점이 쉽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브랜드 이제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고 제약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사몰에 유입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어떤 점에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웹사이트 구축부터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으로는 먼저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별도의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호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만 거치며 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이나 기능의 자유도가 낮아 다른 쇼핑몰과의 차별성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자사몰의 경우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타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쇼핑몰을 만드는 데에도 또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죠. 특히 호스팅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드시는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쇼핑몰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네. 이 둘의 특징이 이렇게 분명하게 좀 나눠지는데요. 확실히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들었었던 게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사이트가 전환이랑 또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도 처음 봤을 때 은근히 보는 요소가 이제 좀 사이트거든요. 광고를 딱 들어가는데 너무 이제 상품 페이지, 랜딩 페이지죠. 이 부분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좀 많이 이탈이 많이 나고 거기서 이제 전환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깔끔하고 잘 구성된 사이트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제품의 신뢰도도 느끼는 경우가 막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이게 하면은 좀 구매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서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도 포함해서 브랜딩까지 하기에는 이제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상태도 좋다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광고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먼저 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는 광고주분인지 먼저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조금 피드백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 아무리 광고를 통해서 클릭이 잘 이루어져도 어차피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자사몰이 좀 예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비용도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혜정 대리님 말대로 디자인이나 기능 자체에서 자유도가 조금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한데, 이제 제 경험상 광고 관리 외에 이런 사이트에서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제 경험상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장단점이 좀 나눠지는 게,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광고주분들께 말씀드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사몰 자체를 고치는 부분이 조금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개선이 어려운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이 좀 많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용이하죠. 그래서 제가 광고주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쇼핑센터 권한 조금 요청 드려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들어가서 배너나 이런 거 좀 다시 사이즈 리사이징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도 개선을 많이 도와드리는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디자인을 하다 보면 진짜 괜찮은 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이제 자사몰 못지않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좀 활용을 잘 해보시면은 자사몰 못지않게 스마트 스토어의 컨디션 개선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광고주 분들께서도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마케팅 관점에서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에 이제 입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국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인 만큼 네이버 광고를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필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네이버 내에 다양한 광고 상품을 진행하는 데도 매우 유리하죠. 이제 또 네이버 페이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다양한 할인 쿠폰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서 매출 전환은 쉽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반면 자사몰은 회원 가입을 통해 결제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이제 결제 수단도 네이버 페이 이런 부분이 바로 결제가 안 되는 게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자사몰은 픽셀 설치가 가능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픽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사몰처럼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도 어렵고 네이버 광고 외에는 타겟팅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매체를 진행할 때도 이런 점들 때문에 메타 광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 등 외의 광고를 진행할 시 정확한 전환 추적이 어렵다는 게 이제 자사몰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혜정 대리님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픽셀이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 광고주분들이나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픽셀은 이제 고객이 광고를 클릭을 하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 발생하는 이제 발생하는 행동을 이제 추적해서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도구를 말하고 이제 스크립트 설치 개념인데요.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 설치를 안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SNS 광고나 ADN 같은 이런 네트워크 광고 집행을 하실 때 전화 추적이나 리타게팅이 불가능해서 트래픽 노출을 위한 캠페인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사몰을 하시고 계시는데 픽셀 설치가 안 돼 있으신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그런 광고주분들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메타 광고에 있어서 조금 광고 운영을 좀 한정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픽셀은 웬만해서는 다 설치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 중인 광고주분들께도 약간 희소식이 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광고주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1월인가 네이버에서 픽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매니저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도 메타 구매 전환 추적이 가능해서 이제 기존 한정적인 트래픽 캠페인에서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환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환 캠페인까지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타 광고 집행하시고 싶으신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분들께서는
한번 이제 뭐 그걸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이 시스템의 경우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등급이 다양한데 등급별로 요금제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 월 구독료 로 결제 진행하는 시스템이라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 중이신 광고주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메타 광고 집행하는 경우는 전환 캠페인이 불가능해서 조금 효율이 한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편이기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스스로만 진행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그래서 제가 좀 매체 확장이 좀 한정적이어서 좀 꺼리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만약 이런 스마트 스토어 AI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광고 집행에 있어서 매체라는 게 어느 매체가 잘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데이터상 이게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있어도 또 이거 무조건 네이버 광고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메타 광고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집행하시고 있는 광고가 조금 효율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다른 매체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라고 제안을 드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의 대부분 검색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네이버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거 AI 매니저 해보셔서 메타 광고 한번 집행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거기서도 매체가 어느 순간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좀 여러 매체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사몰도 한번 구축을 해보시는 것도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제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주분 경우에서는 이게 네이버 노출을 아무리 상위 노출을 하셔도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가 많기보다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 뭐 확인해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쇼핑 검색 광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이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 객단가도 비싸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객단가도 비싸고 뭐 리뷰수도 적은데 아무리 상위 노출을 해봤자 좀 전환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리뷰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좀 싼 거를 고르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군인데 얘랑 똑같다. 근데 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경우에서는 네이버에서 전환이 나오기 힘들죠.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메타를 만약 돌리시면 메타의 장점이 또 뭐겠어요. 단독 노출이 가능하고 네. 이제 배너 광고가 이제 딱 진행을 되면은 저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많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제품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소고점으로 제 제품이 이런 부분이 좋다. 네이버는 확장 소재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메타도 한번 집행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럼 네. 네,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제가 말씀한 걸 조금 정리를 해서 매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만을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추적이 가능 매체로 뭐 예를 들어서 커머스 이쪽 업종이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와 뭐 DB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파워링크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인 GFA 등이 있고 네이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추적이 확실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검색 광고 신규 광고주에게 10만 원, GFA 신규 광고주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네이버 측에서도 적극 밀고 있는 상품으로 저비용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다음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매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꼭 AI 시스템을 이용 이거를 사용 안 하면 전원 추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메타 성과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티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픽셀을 씹는 공식몰보다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메타 광고는 보다 많은 보수를 확보하고 뭐 그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탁월한 매체이므로 이제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긴 좋지만 전환 캠페인은 픽셀이 필수로 필요하므로 스마트 스토어 고객은 아쉽지만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또 ADN을 포함한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CPC 단가가 매우 낮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노출량과 유입을 원하는 광고주분도 부담 없이 진행해볼 만한 매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혜정님이 이제 편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혜정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중에 이제 추천드린다면 어떤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뭐 무조건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라, 뭐 자사몰을 해라 이런 건 없고요. 아까 저희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사의 상태나 이제 제품 상황 뭐 이런 거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뭐 온라인 사업을 아예 해보신 적이 없거나 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면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자사 제품이 이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뭐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경험을 쌓으신 후 이제 자사몰로 확장을 시켜 데이터 수집과 브랜딩 전략을 병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중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좀 자사몰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이 그 픽셀 설치해서 이제 전환 추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광고에 있어서 매우 좀 크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브랜딩 면에서도 그렇고 매체 진행 한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자사몰이 많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을 좀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하시면은 좀 자사몰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만 운영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중에서도 약간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이 있다고 약간 다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컨디션도 좀 많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혜정님은 좀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중에서는 좀 어느 거를 많이 결제가 좀 잘 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저의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자사몰보다는 만약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좀 자주 사는 편이에요. 약간 그 이유가 스마트 스토어를 딱 들여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분크림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수분크림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제 막 여러 업체의 이제 뭐 수분크림에 대해서도 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이제 뭐 거기 뭐가 좋은지 뭐 어필하는 점도 확인하기 쉽고 이제 뭐 리뷰나 찜수가 있다는 경우 있으면 저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약간 꼼꼼히 확인하고 이제 어느 게 저한테 맞는지 뭐 리뷰가 많다고 해서 저는 사진 않는 편이거든요. 약간 제 피부에 맞춰서 뭐 고객들의 리뷰를 일일이 확인해서 뭐 저랑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약간 결제가 좀 빠르잖아요. 네이버 페이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네이버 페이를 제 카드 하나만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결제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약간 좀 결제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있죠. 근데 이제 자사몰이 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귀찮아하는 게 있는데 좀 회원가입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막 귀찮아하시고 이러면서 그 전화까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제 계정 로그인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뭐 항상 들어가면은 뭐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그 자사몰에 들어가면 꼭 자사몰에 들어가서 그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죠.
티스토리, 성우드님의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픽셀 설치가 가능한지요?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픽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네, 티스토리에는 블로그 픽셀 설치가 좀 안 돼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제 광고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혜정 마케터님 제 전화번호 이쪽으로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은 바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현재 고민 중인 부분이 이제 뭐 하루 네이버 만약에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때 하루 일 예산을 정하는 그 광고 그룹이나 캠페인마다 이제 뭐 하루 일 예산을 정하는 게 좋은지 뭐 안 하는 게 좋은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제 캠페인 그룹단의 예산을 정해 두시거나, 뭐, 광고 그룹단의 예산을 정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룹단에 왜 예산을 거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광고주분들이 계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슈혜님. 쉬운 거 맞는 것 네, 같아요. 슈혜님 안녕하세요. 네, 검색 광고 공부 중인 사람입니다. 이제 요일이나 시간대별 노출을 따로 하는 이유나, 특정 업종에서 나타나는 요일이나 시간 설정을 하는 특정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먼저 이제 혜정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광고 그룹단의 일 예산을 설정하는 이유가 먼저 캠페인에서 이제 여러 그룹단을 설정을 해두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그룹단이 제대로 노출이 될 수 있게 이제 제한 없음을 걸어두시는 경우는 좀 효율이 잘 나오는 부분에서 굳이 안 맞고 거기서 이제 예산을 몰아넣는 경우에 그렇게 풀어두는 경우가 있지만은 만약에 좀 계속 클릭은 되는데 전환은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일 예산 어느 정도 걸어서 전체적으로 노출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룹단에 제한을 전부 걸어두지 않으면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 이제 예산이 잘 안 타는 그룹단에서는 이제 캠페인 전체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출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캠페인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 예산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요일이나 시간대별 노출을 따로 하는 이유나 이제 특정 업종에서 뭐 요일이나 시간대 설정하는 구간 딱 이런 게 있나요? 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조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모수가 많이 없다면은 이제 딱히 굳이 걸어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특정 시간에만 뭐 클릭이 많이 일어나고 전환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캠페인에 꺼두는 방식도 있고, 예산을 좀 이때만 설정을 조금 줄여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제 다른 광고주분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어느 정도 광고 효율이 조금 안 나오는 경우가 좀 허다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말에는 조금 일 예산을 많이 낮추거나 가끔 꺼둘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매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뭐 특정 요일에 이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요일이나 뭐 전환이 좀 안 일어나는 요일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은 이제 내가 어느 시간대에 노출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명절이나 연휴 기간 때에도 보통 이제 업종들 광고 효율이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뭐 그래서 그때그때 입찰가를 조정한다던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이제 광고주분들은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런 연휴나 명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안 보기도 하고, 이제 다들 바쁘시잖아요. 뭐 일하거나 놀거나.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주말도 조금 이런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데, 특히 명절이나 연휴 기간 때는 그게 조금 커가지고, 그리고 길기도 길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이제
이런 때는 조금 효율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예산을 좀 줄여서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라고 제안을 많이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 마케터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많이 또 하시기도 합니다. 네. 추가로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질문을 주시면 네. 또 다른 궁금하신 광고주분들께서 질문 받은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광고준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네이버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네네. 약간 메타 쪽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저한테 따로 약간 어느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지 약간 메타를 하면 네이버만 너무 하시는데 전환율이 너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를 확장하고 싶으신데, 네.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여쭤보시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하기보다는 먼저 좀 이게 또 예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른데 뭐 그 광고주분은 혹시 업종이 어떤 업종이셨는지 그분은 이제 DB 업종이셨어요. DB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파워링크로만 네, 지금 네,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DB 업종에는 좀 전환 추적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거의 이제 클릭을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눌렀을 때 좀 DB가 들어오면은 DB 질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브랜딩에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방식의 노출 형태이기 때문에 좀 DB 클릭은 많아도 좀 DB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죠. 검색을 해 보거나 타 강의에서는 T스토리 블로그에 픽셀 설치가 가능하다고들 하시는데 바뀐 것인가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고 나중에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 관련해서는 아직 약간 제대로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었을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픽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좀 어느 경로로 픽셀을 설치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근데 그 DB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 집행하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DB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 집행하시면은 소재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업종이 어떤 좀 창업이신가요? 인테리어 시공? 시공? 네. 그런 관련한 거면은 뭐 지역이라든지 가격 같은 부분도 조금 어필을 할 수 있고 뭐 시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잘 소재에 녹여낼 수 있을지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 같은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소고점이 항상 다르잖아요. 그 네. 소고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어떤 업종들이 메타 광고에 어떤 배너 소재로 집행하는지를 지금 집행 중인 광고 한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뭐 창업을 만약에 배너 광고를 집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창업을 쳤을 때 이제 뭐 어떤 소구점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지 경쟁사들이 그걸 보고 뭐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 브랜드에 녹여내서 그런 거를 좀 소재에 적용할 수 있겠죠. 타겟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타겟팅, 지역 타겟팅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거는 것도 좋고 어쨌든 사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좀 비싼 단가가 좀 높은 그런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타겟팅 하실 때도 조금 좀 세부적으로 타겟팅 진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많이 없으신가요? 오늘 좀 빨리 얘기가 끝났어가지고 이거 스마트 스토어랑 자동을 추가로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스토어. 그러면은 좀 전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그 광고를 집행했을 때 거기에 걸린 랜딩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랜딩을 들어갔을 때 뭐 광고는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랜딩이 다른 상품군이거나 뭐 아니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상품 하나 향수 말고 빨간 색깔 립스틱 네. 뭐 이런 제품을 판다고 쳤을 때 랜딩을 걸렸는데 만약에 저희 자사에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해가지고 그 랜딩 페이지를 빨간색 립스틱이 걸려있는 제품군이 아닌 그 전체 그냥 상품 여러 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걸어놓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장점이 아무래도 저희 자사 제품을 여러 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지만은 좀 단점으로 보면 어쨌든 좀 피로도를 높이죠.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그 상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환이 좀 이탈률이 나와서 전환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상품군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 전환이 만약에 좀 안 된 것 같다 싶으면 한번 그런 식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보여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가 딱 눈에 들어와야 거기서 바로 전환이 되긴 해요. 끝까지 사람들이 보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넘겼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넘겼을 때 이 부분까지는 조금 공들여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상품에 좀 속아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약간 인증 뭐 이런 마크 이런 부분은 조금 밑으로 해두시고 그런 게 돼 있는 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전부 그런 거는 해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래로 보고 솔직히 저희들도 볼 때 뭐가 인증 공식 마크 이런 부분은 고려할 때 많이 안 보잖아요. 네. 그런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기획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지. 배너 광고 메타 광고 이제 회장님도 집행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 만약에 메타 광고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 측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마케팅 그 본사의 디자이너 팀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는 이제 기획도 조금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서로 같이 맞춰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없으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제작도 맡아드리기 때문에 또 혜정 대리님이 그런 메타 광고에서 소재 제작 같은 것도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CTR 높은 소재도 많이 만들어 보신 경험도 있고 만약에 메타 광고 집행하실 때 조금 어려우신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어려우시다라는 분들은 한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이나 기획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서 광고 집행하시는 방식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쪽 번호나 제 번호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좀 시간이 좀 갔네요, 또 빨리. 전화 컨설팅 시간이 또 따로 있는데 혹시 전화 상담 가능한데 혹시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딱히 이제 연락이 없으셔서 2분 정도 네. 더 기다려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또 광고주분들 중에 음, 궁금하신 또 궁금한 질문 받아보신 그런 거 있으셨나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네. 잘 안 나죠.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음, 그러면은 좀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네이버랑 메타 광고, ADN 광고까지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뭐 추가로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바이럴 광고를 집행하시는 아니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바이럴 광고에 네. 좀 잘 어울리는 업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뷰티 쪽이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일단 뷰티는 뭐 사람들에게 뭐 사람들이 뭐 다 자주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뭐 다들 빨리빨리 쓰기도 하니까 그냥 바이럴 마케팅 통해서 뷰티 업종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뷰티 업종들이 조금 바이럴 관련해서 좀 되게 막 입소문템으로 좀 많이 성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광고나 이런 부분도 바이럴 하시면은 저는 좋고, 웬만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라도 립스틱을 살 때도 좀 신중하게 좀 사는 편이라서 그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그게 연출 컷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이럴 광고 집행했을 때 그 실제 제품 발림성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블로그나 이런 거를 많이 확인을 해보는 편이라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식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먹어보고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바이럴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호수님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이라 자사모를 활용할지 아니면 블로그를 활용하지 않고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광고를 하려 하니 픽셀이 중요하다 하셔서 광고를 위한 랜딩 페이지만 있으면 되겠는데 네.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이란 게, 자세히 어떤 업종인지,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뭐,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이게 전환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픽셀을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무형의 제품들, 뭐, DB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좀 트래픽으로만 진행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클릭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픽셀이 중요하다고. 제품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픽셀이 무조건 심어야 된다라고, 잠시만요. 그때 광고를 하려고 하는 픽셀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네, 광고를 위한 랜딩 페이지를 그냥 블로그로 걸어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촬영 자사몰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사몰이 있으신 건가요? 네, 자사몰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블로그로 운영을 하시면은 랜딩 페이지는 블로그로 걸어두셔도 되고, 메타 광고의 픽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전환이 이루어지는 제품군에 한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이런 제품 사진 촬영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DB 업종에 좀 가까워서 어느 정도 노출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게 좋아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픽셀이 설치가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블로그에 랜딩 걸어 두시고 메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라이브가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따로 전화로 드려도 될까요? 이쪽으로 전화를 전화번호 남겨주시. 제 카카오톡 아이디. 잠시만요. 아이디 있구나. 이쪽으로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품 사진 촬영하는 스튜디오면은 이제 메타 광고 집행하셔도 저는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광고 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로 랜딩 걸려 있으니까, 조금 광고 집행하는데 한정적이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메타 광고로 어느 정도 좀 노출해가지고 좀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카카오톡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다 됐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인사드리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오늘 이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